정보청 일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 기출되었던 실기 기출문제들을 쭉 모아가지고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물리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을 작성하시오. 자,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데이터가 들어올 때 IP 주소를 하나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IP 주소를 하나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 집 같은 경우에는 엄마 인터넷, 아빠 인터넷, 내 인터넷, 내 동생 인터넷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IP 주소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는 거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대에서 분산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분산해 쓰고 있잖아. 이걸 보고 다중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IP 주소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 IP 주소에서 이 데이터가 올 거 아니라 이 데이터로 우리 집에 우편물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우편물이 내 건지 아빠 건지 엄마 건지 내 동생 건지 그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어. 자,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는 온갖 통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겠죠. 그 NIC 카드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카드가 있잖아요. 자, 그 NIC 카드에 보면은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모든 그 네트워크 카드에는 맥 어드레스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하나의 IP를 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한테 보낼 건지 얘한테 보낼 건지 얘한테 보낼 건지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게 맥 어드레스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맥 어드레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이런 IP 주소를 가지고 맥 어드레스로 바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IP 주소로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프로토콜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IP에서 맥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거, 두 글자에서 세 글자가 되는 거니까 ARP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하는 거, 맥 어드레스에서 IP 주소로 바꾸는 거는 RARP가 되는 거예요. RARP가 되는 거라. 지금 보면은 물리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리 주소는 맥 어드레스란 말이에요. 맥 어드레스를 IP 주소로 변환한대요. 그건 뭐죠? RARP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RARP가 되는 거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니까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프로토콜 잘 나오는 거는 ARP, RARP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IP하고 ICMP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ICMP 같은 경우에는 보내다 못 가면 나한테 못 갔어 라고 전달을 해주는 게 ICMP 프로토콜이라는 거. 여기 같은 계층의 이제 ARP하고 RARP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라우팅 프로토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자,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RIP라는 프로토콜하고, 자, 그리고 링크 상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OSPF라는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외부 그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냥 BGP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외부로 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1번의 정답은 RARP가 되는 거예요. RARP.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1에서 3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1.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구조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 모델이라고 한다. 그렇다. 자, 추출된 엔티티와 속성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단계로 1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이다. 자, 그렇대요. 자, 3번. 실제 저장 장치에 어떻게 저장할지 설계하는 단계이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잘 나와요.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1번에는 개념 설계, 개념적 설계, 개념 설계 똑같아요. 자, 그리고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설계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뭘 만든다?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다. 자,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도식화시킨 거예요. 모델링한 거, 그림 그린 거. 그래서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회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그 회원에는 어떤 속성들이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다른 객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객체끼리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마름모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 우리 필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죠. 자,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논리 설계에서는 요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거죠. 이상현상이 생긴단 말이라 이렇게 막 중구난방되어 있으면은 삽입 이상이라든지 삭제 이상이라든지 갱신 이상이라든지 이런 이상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규화라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고 그랬죠.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4정규형, 5정규형 이런 식으로 있다. 자, 두부 이걸 다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고, 다치 종속 제거하고, 조인 종속을 제거하든 이용하든 똑같은 말이니까 조인 종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논리 설계에서는 이렇게 그 정규화 과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실제로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성능을 고려해야 돼. 무조건 성능을 고려를 해야 된다. 성능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인덱스라든지 그리고 파티션이라든지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뷰도 만들고 프로시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뭐를 한다? 반정규화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된다. 반정규화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힌트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힌트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를 만드는 건데, 셀렉트문을 쓸 때, 우리가 셀렉트문을 쓸 때, 야, 이런 인덱스를 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힌트를 주는 거지. 그때 힌트라는 걸 사용한다. 힌트라는 용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 힌트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테이블의 카디널리티와 차수를 구하시오. 이거 틀렸다. 그러면은 주소를 써. 근데 가서 물어 뜯을 거지. 이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진짜 땡큐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필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자,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카디널리티. 그래서 튜플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 차수라고 하는 거는 속성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카디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고, 카디널리티는 5가 되는 거고, 차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는 거다. 요거는 4개가 된다. 그래서 보면 카디널리티는 5개이고 차수는 4개이다. 이런 문제는 진짜 땡큐 이러고 바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라.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내부에서 운영되는 각종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전달,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다. 자,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EAI가 되는 거죠. EAI,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터그레이션. 기업 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거를 EAI라고 한다. 그래서 얘 정답은 EA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끼리 나오는 거라. 그래서 둘이 직접 연계를 하는 거고, 포인트 투 포인트로 만들게 되면은 다른 데다 활용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들어요. 자, 허브 앤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접점을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스템들이 이런 식으로 물리게 되는 형태. 이걸 보고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는 거고, 메시지 버스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얘는 ESB라고 그랬어요. ESB.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허브 앤 스포크하고 메시지 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거, 같이 이용하는 거. 그걸 보고 하이브리드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종류들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얘가 EAI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은 SOAP이라든지 REST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SOAP이라고 하는 거는 SOA 개념을 기능들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건데, 이 SOAP이라고 하는 건 또 3가지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SOAP이라는 게 있는 거고, WSDL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자, 그리고 UDDI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WSDL 같은 경우에는 XML로 만들어졌어요. XML로 만들어진 뭔가 설명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설명서를 WSDL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이제 어딘가에 올려놔야지 누군가 찾아서 쓸 거 아니라 그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UDDI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놓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가 여 UDDI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가져다가 실제로 통신하는 거, 그걸 보고 SOAP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는 코바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원격지에 통신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보안 포트라는 걸 뚫어야 돼요. 포트라는 걸 뚫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보안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SOAP이라든지 REST라든지 80포트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80포트. 80포트나 아니면은 443포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다 뚫려 있어요. 얘는 다 뚫려 있지. 따따따 네이버닷컴 들어갔을 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뚫려 있는 포트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통신을 하는 거고, REST라고 하는 거는 뭐 4가지 연산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 그걸 보고 REST라고 한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XML이라는 형태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JSON 형태가 되는 거고, CSV, CSV라고 해요. Common Separate 이렇게 되니까 CSV가 되는 거고, 그냥 텍스트 파일 전달해도 되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 전달해도 되는 거고, YAML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많이 하셨을 거야. 그렇다고 난 믿어 의심치 않지. 합격하실 거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5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모델 구성 3요소 중 1, 2에 알맞은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를 쓰시오.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모델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연산 그리고 구조 제약 조건이에요. 구조가 어떤 연산들을 하는 거고 제약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넣을 수 있는지 뭐 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연산,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렇게 3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도구이다. 조작을 한대요. 연산을 하는 거지, 연산. 그래서 얘는 연산이 되는 거고, 연산. 자, 2번째. 논리적으로 표현된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로서 데이터 구조 및 정적 성질을 표현한다. 얘는 구조가 되는 거지. 얘는 말 그대로 구조가. 그래서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 되는 거라.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연산하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기출해설 특강에 나오는 것들은 다 기억해 주셔야 돼. 다.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블랙박스 테스트의 예시이다. 1, 2에 알맞은 테스트를 작성하시오. 블랙박스 테스트는 거의 매번 나오죠? 그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라.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종류들 전반적으로 다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0이 x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 0, 10, 11인 경우 사용하는 테스트이다. 경계에 있는 값을 넣네. 마이너스 1, 0, 1, 9, 10, 11 이런 것들을 사용했잖아요. 얘는 뭐예요? 경계값 분석이 되는 거죠. 경계값 분석. 자, 2번째. 유효값과 그렇지 않은 범위를 나눠야 할 경우 사용하는 테스트이다. 그냥 값만 위주로 한다는 거죠. 값을 위주로 표현하는 거를 보고 동등분할 테스트, 동치분할 테스트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용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경계값 분석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동등분할 테스트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그래서 그 기법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기법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게 있고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있는데, 화이트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내부 구조를 보는 거라.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면서 그 테스트라는 게 화이트박스 테스트이고,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작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기능들을 보는 걸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에는 경계값 분석이라든지 동등분할 테스트라든지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이라든지 비교 검사, 그리고 그 비교 검사하고 또 많았어. 아무튼 많았어.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 비교 검사, 또 뭐였더라? 오류 예측 검사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는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화이트박스 테스트 하면서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수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수 같은 경우에는 면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요거의 그 사이클로매틱수를 구해라. 그럼 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면. 얘 같은 경우에 면 이렇게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요 하나 나왔으니까 1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래서 2개가 되는 거라.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공격 기법을 쓰시오. 공격 기법들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공격 기법들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도스 공격 기법들이 있었잖아요. 스머프 어택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러딩, 넘치게 하는 공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핑 오브 데스 이런 것들, 랜드 어택 이런 것들. 자, 땡땡땡은 시스템 간 연결이 활성화된 상태, 즉 로그인된 상태를 가로채는 것을 뜻한다. 자, 땡땡땡은 TCP의 고유한 취약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접속을 빼앗는 방법이다.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 시 TCP의 시퀀스 넘버를 제어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공격한다. TCP는 뭐 쪽쪽 해가지고 뺏는 거래요.
로그인한 상태, 그 연결 상태에 있는 거를 뺏어버린대요. 우리가 연결 상태다라고 하면은 보통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세션을 확립했다라고 하는데 그 세션을 납치한대. 하이제킹, 세션 하이제킹이 되는 거죠. 조금 생뚱맞은 그런 문제였긴 한데 어쨌든 7번의 정답은 세션 하이제킹이 되는 거야. 오케이? 공격 기법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뭐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든지 뭐 브루트 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공격 기법들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1, 2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시오. IPv6는 몇 비트의 길이를 가진다. IPv4는 길이가 32비트이며 몇 비트씩 4분할한다. IPv6는 128비트죠. 128비트. 그래서 1번에 128비트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32비트이고 4로 나누면 되잖아. 4로. 그래서 얘는 8비트씩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28이 되는 거고 2번에는 8이 되는 거야. 자, IPv6에 사용하는 주소 체계 뭐 있어요? 유니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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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가 잘 안 써서. 자, 유니캐스트. 그리고 멀티캐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애니캐스트가 되는 거죠. 애니캐스트. 요거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IPv4 같은 경우에는 유니캐스트. 자, 그리고 멀티캐스트. 마지막으로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죠.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세 가지씩 쓰인다. 얘는 IPv6에 쓰이는 거고 얘는 IPv4에서 쓰인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 옛날에 잘 나왔거든요.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주소 변환하는 거 그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터널링이라든지 아니면 주소 변환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터널링하고 주소 변환하고 또 하나 뭐 있었더라? 아무튼 있었어. 듀얼 스택 그런 것들 이용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으니까는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3에서 설명하는 결합도를 작성하시오. 자,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하고 사이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듈의 독립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모듈의 독립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듈을 뜯어다가 다른 데서도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모듈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듈은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 단위니까 그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응집도라는 거를 높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를 낮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에서의 관계예요. 모듈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라는 게 응집도가 되는 거고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함수하고 호출할 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합도는 낮으면 좋은 거예요. 즉 결합도 어떻게 외워야 돼? 테스형. 우리 테스형 있잖아.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시험에 그 소스 코드까지 나오게 되면은 데이터 결합도라든지 스탬프 결합도라든지 제어 결합도라든지 공통 결합도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어요. 데이터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에 함수 뭐 펑크 A라는 게 있고 A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X라는 값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호출할 때 A라는 걸 호출할 때 10, 자, 요렇게 호출하게 되면 데이터 결합도가 되는 거예요. 자,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전달하거나 오브젝트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뭐 포인터를 전달하거나 그럴 때 스탬프 결합도가 되는 거고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거죠. X하고 Y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if가 태워지는 거지. X 값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거 제어 요소를 전달했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거고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 쓸 때 그때 발생하는 게 공통 결합도이다. 결합도 네 가지 요 데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놀던 시절에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 우연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시간적, 절차적, 통신적, 순차적, 기능적 응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얘가 제일 좋은 거지. 하나의 모듈에서 그 하나의 처리를 위해서 똘똘 뭉쳐진 상태 그걸 보고 기능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입력값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나온 출력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거. 하나의 모듈이 있을 때 여기서 출력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거를 순차정집도라고 하는 거고, 통신정집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입력자료, 출력자료 이런 것들 나오면은 통신정집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절차정집도. 얘는 이 안에 있는 모듈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때 절차정집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정집도. 같은 시간대에 실행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 자, 그리고 논리정집도. 논리적으로 비슷하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모아놓은 게 논리정집도. 자, 우연정집도.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연적 응집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테스 형제 왜 저래? 공이랑 내가 닮았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어쨌든 결합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두 모듈이 동일한 자료 구조를 조회하는 경우이다. 자료 구조, 배열이라든지 포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탬프 결합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스탬프 결합도가 되는 거고, 가장 강한 결합도를 가지고, 가장 강한 내용 결합도에 내용 결합도. 가장 강한 결합도니까 아주 더럽게 나쁜 거지. 가장 강한 결합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및 그 내부 자료를 조회하도록 설계되었을 경우, 얘는 내부 결합도가 되는 거고. 자, 3번. 여러 모듈이 공통 자료 영역을 사용하는 경우, 얘는 공통 결합도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통 결합도가 되는 거다. 자, 이제 이런 유형들이 나오다가 그 2022년도 3회 시험 보면은, 2021년도 3회 시험 보면은 얘를 영어로 써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응집도하고 그 결합도 전부 다 영어로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땡땡땡 요구사항은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할 기능적 속성이다. 땡땡땡 요구사항은 제품 품질 기준 등의 만족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할 특성이다. 그래서 기능적 속성. 얘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속성이 되는 거죠. 얘는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되는 기능이니까 얘는 기능적 속성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만족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할 특성. 그러니까는 품질 기준이잖아요. 품질 기준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비기능적 속성에 들어가는 거죠. 비기능적. 그래서 첫 번째는 기능적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건데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하고 비기능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능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나 이런 거 구현해줘 라고 하는 게 기능 요구사항인 거고, 비기능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야, 접속자가 이렇게 올 때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돼, 이런 성능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능적, 비기능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오케이.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객체의 접근을 개인 또는 그룹의 식별자에 기반한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권한을 허용하는 접근 제어 방식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제어에 관련된 거죠. 접근 제어에 관련된 거는 세 가지가 되는 건데, 맥, 덱, 알백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백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맥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스템, 그러니까 관리자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서가 있어. 요 보안 주체가 있는 거예요. 보안 문서가. 그럼 이 문서는 뭐 소령 이상 볼 수 있어. 뭐 대령 이상 볼 수 있어. 이렇게 이 관리 대상에다가 뭔가 권한을 주는 거. 그걸 보고 맥이라고 하는 거고. 자, 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너 친하니까 넌 이거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덱이야. 자, 그리고 알백 같은 경우에는 역할 기반이에요. 역할. 그래서 총무부는 요거 볼 수 있어. 기획부는 요거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알백이다. 지금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걔 같은 경우에는 덱이 되는 거지, 덱이.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DAC, 임의적 접근 통제가 된다. 강제적 접근 통제, 임의적 접근 통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맥덱, 알백도 잘 나오지만은 접근 모델 있잖아요. 보안 접근 모델. 그래서 벨 라파둘라라든지 비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벨 라파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을 강조를 한 거고, 그리고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웹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 메시지 포맷, 프로토콜이 기술되어 있는 언어는, 얘 같은 경우에는
WSDL이 되는 거죠. WSDL.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 그래서 얘 어떤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SOAP이라는 통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SOA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SOAP이라는 걸 이용할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이래요.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대요.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 메시지 포맷, 프로토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WSDL로 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XML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걸 어디다 저장한다? UDDI라는 데다가 저장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서 실제로 통신하는 거는 SOAP을 이용해가지고 통신을 하게 된다라고 공부를 몇 번 했었죠. 나올 수 있으니까 세 개를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12번의 정답은 WSDL이 되는 거라.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1. 개발자가 원시 코드를 대상으로 다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단위 자체에만 집중하여 테스트한다. 개발자가 원시 코드를 대상으로 한대요. 자,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 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이다. 이 뭘까 이거? V 모델을 얘기하는 거지. V 모델을. 그쵸?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그 구현 절차, 우리가 폭포수 방법론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 테스트에다가 조금 힘을 씌워주자라고 하는 게 V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현이 되면서 구현을 하면서 여기서 개발자가 단위 테스트라는 걸 하게 돼요. 단위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단위 테스트를 했으니까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뭘 해야 돼요? 통합 테스트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된다. 이걸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개발자는 단위 테스트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 자, 통합 테스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운영될 시스템에다 올려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 테스트 진행을 하게 된다. 시스템 테스트. 자, 마지막으로 돈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 테스트라는 거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 테스트하고 비기능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 아니지. 시스템 테스트에서 기능 테스트, 비기능 테스트 하는 거고, 자,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적 테스트하고 그리고 동적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정적으로 소스 코드 내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적으로 하나의 함수를 실행시켜가지고 값을 넣어가지고 출력값을 보는 거, 이걸 보고 동적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자,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테스트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하향식 테스트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빅뱅 테스트 이런 것도 있고, 백본 테스트 자, 이런 것들도 있다.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가장 하위에 있는 모듈부터 클러스터로 말아버리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서 테스트를 하고, 상향식에서는 임시 모듈, 위에 뭔가 구현이 안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드라이버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메인부터 보는 거예요. 메인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내려오는 거고, 얘는 밑에 뭔가 구현이 안 됐어. 그럼 얘는 스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빅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야 시작 해가지고 다 테스트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큰 시스템에서는 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작은 시스템 거기서 하는 게 빅뱅 테스트가 된다. 백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테스트예요. 위에서 아래에서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드라이버라는 거하고 스톱이라는 거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 테스트라는 거하고 비기능 테스트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만족을 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비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성능 잘 나오는지,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비기능 테스트이다. 자,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있고 베타 테스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테스트를 하는 거고,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빠진 상태에서 사용자들만 하는 테스트가 베타 테스트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 줄줄줄줄 암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어쨌든 1번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원시 코드를 대상으로 뭔가 다른 부분하고 연계는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단위 자체에만 집중해서 테스트를 한대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예요? 얘는 단위 테스트가 되는 거지. 단위 테스트가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터페이스 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이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모듈하고 호출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합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테스트가 되는 거지.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래서 여기에는 통합 테스트가 되는 거라. 통합 테스트가 된다. 13번의 정답은 1번에는 단위 테스트가 되는 거고 2번에는 통합 테스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스 테스트 이렇게 네 가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이 폭포수 방법론에다가 테스트를 좀 적용을 시킨 거니까 다른 방법론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폭포수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선형순차 모델이 되는 거고, 나선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순서가 나올 수 있단 말이라 순서 써라 라고 나오면 아주 기가 막힌 문제가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하느냐? 여기서는 계획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뭐래요? 여기서 특이하게 위험 분석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위험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실제로 공학적인 개발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 사용자들의 평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하고 위험 분석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나선형 모델이다. 프로토타입 모델도 있어요. 자,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있는데, 프로토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는 게 프로토타입 모델인 거고, RAD 모델도 있죠. RAD 모형. RAD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개발하는 거야. 래피드니까 빠르게 개발하는 거, 그걸 보고 RAD라고 한다. 4세대 기법도 있어요. 4세대 기법 같은 경우에는 UML을 만드는 겨. 그래갖고 UML에서 뭔가 딱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이 짜란다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진짜로 그런 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우, 난 뭐 해 먹고 살지? 참 걱정이 앞서네. 자, 어쨌든 13번의 정답은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런 것들이 되는 거라.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의 성능 향상, 개발 과정의 편의성 등을 위해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을 분할, 통합, 추가하는 과정으로 의도적으로 정규화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반정규화죠. 반정규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반정규화, 역정규화, 비정규화.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된다. 얘가 그 지난 2020년도 시험에서 반정규화에 대해서 쓰시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고, 그럼 다음에는 다시 반정규화에 대해서 쓰시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정규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성능 안 들어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시스템의 성능 향상, 요거 안 들어가면 안고 없는 찐빵이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실행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종류에는 파이프, 메시지 큐, 공유 메모리, 세마포어, 소켓 등이 있다. 서로 통신하는 거 IPC라고 하는 거죠. IPC. 그래서 IPC,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이건 뭐 암기해야죠. 암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실행되는 프로세스 간에 뭔가 통신을 하는 걸 보고 IPC라고 한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SQL문에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테이블이 있고 그 셀렉트, 카운트, 개수를 구하래네요. 개수를 구하는데 테이블 1에서 개수를 구해라. 여기 있는 테이블 1에서 웨어 조건 보니까 EMP 넘버가 100 초과인 거. 자, 그럼 EMP 넘버가 100 초과인 거는 얘게 두 개잖아요. 얘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and 셀이라고 하는 게 3000 이상인 거. 3000 이상인 거는 얘란 말이에요. 얘. 그죠? 그럼 얘만 가지고 오겠지. 아니면 또는 EMP 넘버가 200인 거. 그럼 얘만 가지고 오는 거야. 얘만. 딱 얘만 가지고 오는 거고, 요거의 카운트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개수를 구하라. 지금 행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얘는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 근데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이 5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얘는 그냥 또는 얘도 다 갖고 오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짜면은 뒤지게 맞지. 이렇게 짜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짜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거고, 자, 그리고 요것만 있어도, 사실 요것만 있어도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1이다. 한 행 가지고 오는 거라. 지금 셀렉트 나왔으니까는 우리 한번 셀렉트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 기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프롬이에요. 그래서 셀렉트 한 다음에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올지 전부 다 가지고 오려면은 곱하기를 써야 되는 거고,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외우셔야 된다고. 써라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 시험에선 써라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시험들 보면 써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select from. 어디서 뭔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서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기본 구조가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조건 구조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는 기본 구조가 되는 거고, 그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웨어 조건에 맞는 여기에 조건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뭔가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and라든지 아니면은 or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between이라는 연산이 있어요. between 같은 경우에는 between and예요. between and. 그래서 100, 200이다. 그러면은 100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is null, is not null. 널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널인 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땐 is null이 되는 거고, 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땐 is not null이 되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얘는 기본이 되는 거고 얘는 조건절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뭔가 그룹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룹 바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룹 GROUP 바이. 그래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여긴 컬럼명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시키겠다. 집계함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계함수 같은 경우에는 AVG라든지 평균을 구하는 AVG, 자, 그리고 합계를 구하는 sum,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는 min, 자,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는 max, 자, 그리고 개수를 구하는 count,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count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룹 바이를 하지 않아도 count는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처럼. 오케이? 자, 어쨌든 그룹 바이에도 조건을 매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룹 바이의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having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돼요. having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것들을 정렬을 시켜야 되잖아.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오더 바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더 바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오더 바이, 정렬을 시키게 된다. 자, 정렬을 시킬 때 두 가지가 있는데 ASC라는 게 있고 DESC라는 게 있어요. DESC.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이 되는 거고 DESC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전체적인 셀렉트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프로그램 문제죠. 17, 18, 19, 20. 이번 그 21년 1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코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복불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얼마큼 나올지를 몰라요.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파이썬 특강에서 다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자, 클래스 ARR이다. 난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배우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우리 자바로 클래스 배웠잖아. 그리고 얘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클래스를 만드는데 ARR이라는 구조의 클래스를 만들 거야. 거기 안에는 배열이잖아. 배열. 딱 말하면 리스트가 되는 거고, 자, 이런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거,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터니. 오케이. 썰렁해.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이 ARR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A라는 그런 리스트가 있다. 자, 그리고 str이라는 그런 걸 하나를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포문을 돌 거예요. ARR.A예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씩 I에다 대입을 하겠죠. I에다가. 그쵸? 그럼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서울이 I에 대입이 될 거예요. 자, I에 서울이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을 하느냐? str. 지금 str이라는 공간에다가 I의 0이다. 그럼 0번째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S. 그쵸? 그럼 얘는 S가 str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지금 str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리고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요소, 경기를 가져오겠지. 경기를 가지고 왔을 때 그 I에는 경기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I의 0번째 요소이다. K를 가지고 오겠죠. K를. 그래서 K를 이렇게 가지고 온다. 자, 그리고 끼적끼적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다음에 인천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인천을 I에다 집어넣는 거고 인천에서 0번째에 있는 거 요거 I 값을 가져오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올라가. 그래서 대전을 I에다 집어넣는 거고 첫 번째 요소 D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겠다라고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대구. D 또 가지고 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부산 해가지고 P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다. SKI, DDP 이런 식으로 출력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된다. 여기서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프린트인데 왜 엔터가 안 쳐지나요? 왜 안 쳐지냐면은 str이라는 공간에다가 그냥 값들을 계속 모았잖아요. 계속 모으다가 폼은 나와서 마지막에 출력한 거죠. 여기 들여쓰기 돼 있잖아. 얘는 들여쓰기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여쓰기 되어 있는 요 공간만 포문이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는 str, 최종적으로 str 안에 들어가 있는 SKI, DDP 요거를 출력하게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서 엔터를 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은 SKI, DDP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더라.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해가지고 얘는 포문을 도는 거네. 포문을. 이렇게 포문을 돌면은 5까지 해가지고 0부터 5까지 해가지고 도는 거고 I 값이 있고 자 I 값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I 값이 처음에 0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0을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 0을 비교해야 되겠죠. 0이 5보다 작거나 같니? 작잖아. 작으니까는 요 밑에 있는 포문 안에 있는 거를 수행을 하는 거죠. sum 플러스는 I다. 그럼 sum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거기에 누적산을 내라. 지금 sum에는 0 들어가 있으니까 0 더하기 0 하게 되는 거죠. 0 더하기 0 하면 여기는 0 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 했어요.
프린트는 엔터 치는 게 아니에요. 프린트하고 i를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에 0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i가 5하고 같니? 아니, 5하고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를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은 system.out.print 플러스 하게 된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대로 출력하는 거니까. 프린트 ln이 아니잖아요. 프린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끼작적 올라가가지고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는 i 값은 1이 되는 거고. 다시 비교. 1이 5보다 작거나 같니? 작거나 같아요. 그럼 1을 가지고 내려오겠죠? 썸에다가 누적산을 해라. 지금 썸에 0 있잖아요. 거기 i에 1 있잖아. 그럼 여기에는 1 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1 값이. 자, 그리고 system.out.print 해가지고 i 값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i 값 1, 1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 자, i가 5하고 같니? i는 1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system.out.print 해가지고 플러스를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정답 처리가 되는 거라. 자, 그리고 끼적끼적 올라가서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는 i 값은 2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누적산 하는 거, 비교해야지. 2가 5보다 작거나 같니?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누적산을 해야 되겠죠? 2 더하기 1 해가지고 3이라는 결과값을 썸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다. i하고 5하고 같니?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system.out.print, 이거 안 찍었다. i 찍어야 되는데.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2 찍고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된다. 자, 끼적끼적 올라가.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는 i 값은 3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3을 가지고 비교. 3이 5보다 작니? 안 작아요. 그러니까는 썸 플러스는 i 해가지고 누적산 하는 거죠. 그래서 썸에는 6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system.out.print i 했어요. 지금 i에 몇 들어가 있어요? 3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3이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야. 3하고 5하고 같니? 아니. 그러니까 system.out.print 해가지고 플러스를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또 올라가서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는 i 값은 4가 되는 거고. 비교. 4가 5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 작거나 같지 않아. 작거나 같죠. 큰일 날 뻔했네. 4는 5보다 작으니까. 자,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썸 플러스는 i, 썸에다가 누적산을 하겠다. 6 더하기 4 해가지고 10이라는 결과값을 s에다 집어넣겠다. 자, system.out.print i 값. 지금 i 값 얼마예요? 4잖아요. 4를 이렇게 출력하고. 4하고 5하고 같니? 아니니까 밑에 있는 system.out.print 해가지고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또 올라가요.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은 i 값은 5가 되는 거고. 5가 5보다 작거나 같니? 작거나 같잖아요. 작거나 같으니까는 밑으로 내려오겠지. 썸 플러스는 i 해가지고 10하고 5하고 더해가지고 15라는 값을 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system.out.print 해가지고 i 값. 지금 i 값 5잖아요. 5. 자, 이렇게 출력을 한다. 자, 그리고 5가 5하고 같니? 지금 i 값 5니까. 5하고 같니?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system.out.print 해가지고 는 출력하는 거죠. 는 출력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 해가지고 썸에 있는 값을 출력하겠다. 지금 썸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5 들어가 있잖아요. 15. 그래서 여기에 15 이렇게 출력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if 블럭을 빠져나올 거예요.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는 i 값은 6이 되는 거고. 비교. 6이 5보다 작거나 같니? 작거나 같지 않아. 커졌잖아. 그러니까는 이 포문을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i 값에는 6 들어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저 같으면 문제 낼 때 i 값하고 s 값하고 다 출력해라. 이렇게 아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i 값에 최종적으로 6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출력 결과로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는 1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0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는 15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문제이다. 자, 19번.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얘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배열이잖아요. 2차원 배열. 45, 50, 75. 그러면은 여기가 45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가 50이 들어가 있는 거고, 75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1번째 행에 89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보면 system.out.print ln 냈어요. 그러니까 출력하고 엔터를 치라는 거지. var 0의 랭스이다 라고 했어요. var 0이라고 하면 여기가 0행이 되는 거니까 0행의 랭스이다. 길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3 하고 엔터를 빵 때리겠죠. 오케이. 자, system.out.println var 1행의 랭스이다. 1행의 랭스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1.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엔터 빵.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val의 0행 0열에 갑시다. 0행 0열에 갑시다. 그럼 몇이에요? 45잖아. 그래서 45 하고 엔터 빵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자, 다음에 system.out.println VAL의 영행 1열이다. 여기가 영행이고 여기가 1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몇이에요? 50이지, 50. 50이라는 값을 치고 엔터 빵.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ystem.out.println VAL의 1행 0열이다. 1행, 여기가 1행이죠. 0열이다. 그럼 89. 89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하고 엔터 빵.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그 출력 결과 보면은 3, 1, 45, 50, 89. 맞나요? 3, 1, 45, 50, 89. 맞네.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것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 나오면은 아유 땡큐 이러고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 포인터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자바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스트럭트 구조체가 나온 거죠. 자,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놔서 사용자 정의 타입을 만든 거지. 사용자 정의 타입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스트럭트라는 게 있고 인사라는 타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트, 캐릭터 이렇게 쓰듯이 인사라는 타입을 만든 거라. 그 인사에는 name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고 age라는 이런 변수 두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라는 거를 배열로 만들었어. 이렇게 할 때는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name하고 age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씩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두 개씩 갖다 집어넣고 두 개씩 갖다 집어넣고 두 개씩 갖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A의 0번지에 이 구조체 인사가 들어가는데 킴하고 28, 여기 네임에는 킴, age에는 28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의 이제 배열을 딱 보게 되면은 A의 이제 배열이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럼 네 개가 있고 얘가 100번지, 그리고 200번지, 그리고 300번지, 그리고 400번지. 자, 이렇게 있을 때 100번지 같은 경우에는 킴하고 28이 들어가 있는 거지. 킴하고 28이 들어가 있고. 자, 200번지 같은 경우에는 리하고 38.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팍 같은 경우에는 300번지잖아요. 300번지에는 팍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41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400번지, 이 400번지잖아요. 400번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최라는 게 들어가 있고 30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스트럭트 인사 곱하기 p. 이거 뭐예요? 이런 스트럭트 인사라는 그런 타입으로 인트 똑같은 거예요. 인트 타입. 이 스트럭트 인사 타입으로 p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겠다. 그럼 p라는 포인터 변수는 이 자료 형태 있잖아요. 얘를 참조할 수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라는 데에다가 a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a값이다. 얘 지금 1차원 배열이니까 a값이다. 그럼 여기가 뭐 10번지부터 시작한다고 할게요. 여기가 10번지다. 그럼 얘는 10번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p라는 거는 a값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p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0번지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에다 이렇게 엮어버리면은 포인터하고 1차원 배열하고 똑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그 다음에 p++ 했어요. 그러면은 p++ 하게 되면은 p가 지금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1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프린트 %s 뭔가 문자 열을 출력하는데 문자 열 같은 경우에는 주소값을 받잖아요. p가 가지고 있는 지금 p가 가지고 있는 거는 11이란 말이에요. 11의 네임값을 출력하겠다. 그럼 11 지금 1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11번지. 11번지가 가지고 있는 200번지. 요 200번지에 네임을 출력하겠다. 네임은 뭐예요? 리잖아, 리. 그죠? 리라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리라는 걸 출력을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d. 여기는 이제 정수를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p가 가지고 있는 age를 출력하겠다. 지금 p는 11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11이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의 값은 200번지라는 거지. 200번지는 최종적으로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ge 38이라는 거를 출력하겠다. 38. 프린트고 역슬래시엔 이런 거 없으니까 바로 옆에다가 38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얘의 출력값은 LEE 그리고 한 칸 띄고 38. 여기서 분명히 보면 한 칸 띄었어. 한 칸 띄고 38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러니까 출력 결과는 LEE 38이 되는 거야. 이런 구조체 같은 경우에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 QA로도 구성을 해놨으니까는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씩 이렇게 들어간다. 한 덩어리씩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도 1회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한번 쭉 풀어봤어요.
이 1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프로그램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제 또 2회부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문제가 나와서 수험생분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분명히 프로그램 문제들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막 되게 어렵다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할 때 그냥 포인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시험부터는 안 되겠어요. KRC언어 특강 60강 다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KRC 언어 특강을 들어주시면은 애지간한 문제들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